예,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 임유진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숙명여대가 추구하는 미래 교육과 인재 양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서서 이제 빈센트 콰께서 설명하신 말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나 그 시장 성장에 맞춰서 인력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클라우드 전문가가 이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기존의 IT 전문가를 직무 전환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이제 이러한 점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변화하는 산업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위에 차트를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우연히 빈센트 콰랑 짜진 않았는데요. 동일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Future of Job Survey라는 이제 리포트에 나온 이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센트 콰는 거기서 이제 필요한 탑 테크놀로지컬 어떤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기서는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을 졸업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인력 수요 어떤 잡 시장이 많이 열리는가에 포커싱을 했고요.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맨 위에 34%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빅데이터나 아니면 IoT 다음에 AI 등의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요가 많은 분야. 그다음 또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을 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이제 숙명여대는 여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지금 현재 매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한 23%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내에서도 전체 IT 시장이 4%밖에 현재는 되지 않지만 그 성장세가 작년 대비 16%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환경에서 이제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고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을 이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자대학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여성 인력의 양성이라는 거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원의 이제 보고에 따르면 IT 산업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9대1 또는 8대2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간다면 이제 새로운 산업 에서의 산업화 시대에서의 여성의 어떤 인력 참여의 제한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이제 저희 숙명여대의 목표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차원에서도 이제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어떤 움직임은 저희 학교만의 움직임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워먼 인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슬로건 하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움직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 쪽, 실은 이제 숙명여대는 3년 전에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공과대학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클라우드 컴퓨팅 쪽 교육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적절한 교육 과정이 없는가 찾아보던 중에 이제 AWS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 교육 지원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학교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클라우드 계속 급변하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최신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을 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한다라는 이제 강점이 있고요. 또 교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리서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크레딧을 사용을 해서 해당 플랫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격증, 취업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AWS가 클라우드 시장에 이제 1위다 보니까 AWS 자격증 취득에 학생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학습 리소스와 그 다음에
자격증을 이제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할인 혜택이 이제 한꺼번에 제공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AWS 커리큘럼을 사용을 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클라우드 전문가를 육성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숙명여대와 AWS의 시작은 2016년에 이제 그 뭐죠? 테레사 칼슨이라는 AWS 글로벌 공공부문 부사장님이 이제 숙명여대 방문을 하셔가지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여성 인력 양성에 대한 강연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7년에 AWS 에듀케이트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규 교과 과목, 이제 IT 전공자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목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에듀케이트 크레딧을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에듀케이트 AWS 에듀케이션 내용을 넣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수강 신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는 걸로 이제 파악을 했고요.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수업을 들은 후에 이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IT 시스템에 대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한 예로 들어보면 사실상 학교에서 과거에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각 학생 팀별로 물리적인 서버를 하나씩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 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제 학생들이 그거랑 인터페이싱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에듀케이트를 드린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AWS 위에 EC2와 S3, RDS를 사용을 해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학교에서 물리적 서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1년, 2년 새에 생겨난 이제 변화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서버의 설정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AWS 아카데미 프로그램이고요. 2018년 4월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 저를 포함해서 2명의 이제 certified 인스트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시다시피 정규 교과 과목은 어떤 특정 벤더에 치우쳐서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방학 때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AWS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AWS 그 클라우드 테크니컬 이센셜, 그 다음에 컴퓨팅 아키텍처를 위주로 이제 이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랩을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하는 이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참가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은 저희가 한 3시간 만에 65명의 지원자를 받았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상의 문제로 20명만 이제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란 차트에 보시면 4학년 위주로 되어 있는 위주가 저희가 이제 4학년 위주로 선발을 해서 20명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자, 수업 후에 80% 이상의 만족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취업한 한 명을 수업 중에 취업이 돼서 떠난 학생을 제외하고는 100% 수료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수업을 방학 동안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은 이제 솔루션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 이제 그 전에 방학 동안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반을 따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자격증 교육을 따로 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나가고 나니까 학생들이 왜 추가적인 교육을 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에 다시 준비를 했는데 모집 공고가 나기도 전부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문의, 그다음 매일같이 모집 공고가 나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모집 공고 나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명여대에서는 이제 교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과대학 전체에다가 이것을 이제 딜리버리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대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LMS 시스템,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난 3월에 국내 대학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LMS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잘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 시스템의 경우에 하드웨어가 자칫 노후화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경우에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마감에 임박해서 한꺼번에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버의 과부하가 발생을 하고 학생들은 동영상을 볼 때 지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1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주 동안 지켜보니까 서버의 부하를 60% 이상 낮췄고요. 그다음 학생들이 아무리 동시에 접속을 해도 지연 시간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에 또는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에 활용한 사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교내에서 또는 이제 전국적인 어떤 학생들의 이제 관심을 이제 끌어오고자 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틀은 숙명 우먼인테크 세미나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2018년 4월에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를 소개하는, 그래서 클라우드가 그렇게까지 어렵고 높은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AWS의 트레이닝 코디네이터, 이분은 이제 숙명여대 동문이세요. 그래서 동문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학생들이 200명 정도 와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다음에 이제 숙대 교무처장님이 올라오셔서 앞으로 숙대에서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이제 같이 곁들여서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2018년 11월에 한 3가지 행사 3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숙명 우먼인테크 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맨 위에 있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부트캠프고요. 그 다음은 테크니컬 이센셜 데이, 그 다음은 해커톤입니다. 예, 그날 저희가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가능하면 잘 플레이가 된다면 플레이를 먼저 보고 2분짜리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숙명은 1906년에 대한제국 황실에서 설립한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이라는 비전을 내세웠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쓰고 계셨다면요, 바로 서버의 스펙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졸업 작품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앱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시작할 때 부담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가진 분들이 이런 해커톤에 참여하시고 또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임산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영상 보셨으니까 잠깐 짧은 설명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아카데미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부트캠프라고 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면 교직원도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날 이제 그 아시아 퍼시픽에서 오신 이제 AWS 아카데미 프로그램 매니저와 그다음에 솔루션 아키텍트 분이 오셔서 AWS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소개, 그리고 어떻게 교수님들은 리서치 활용하실 수 있는지 또는 교육에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소개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테크니컬 이센셜 데이라고 전국의 남녀 대학생을 이제 숙명여대에서 이제 대상으로 클라우드 핵심 내용과 활용법 세미나를 했고요. 이제 AWS 트레이너분이 직접 오셔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모집 을 올린 지 4일 만에 이제 조기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호응을 얻었던 이제 행사고요. 이 행사가 가진 또 다른 의미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교과 프로그램, 그래서 학생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이 행사장 앞에서 부스를 여러 개 차리고 여기 참가한 사람들에게 AWS 에듀케이트 아카데미 가입 방법, 그 다음에 리소스, 그다음에 EC2, S3, RDS 같은 리소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1대1로 이제 가르쳐주는 이제 핸즈온 교육을 진행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기획하고 운영한 거라서 더 큰 의미가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먼인테크 해커톤인데요. 이제 내용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커톤. 그래서 주제가 Speak Yourself in Tech고요. 근데 대상이 전국의 여자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어떤 공고를 낼 때 실은 살짝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여자 학생 한정이다 보니까 과연 저희가 목표한 120명을 이제 메꿀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걱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2, 3일 만에 바로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준비하면서 놀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와서 1박 2일 동안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임산부 자석 알림 앱 이라고 좀 전에 이제 동영상에서도 보셨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 발표 끝나고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수상한 친구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 내 이제 캠퍼스 내에서 진행하는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숙명여대가 진행하는 아세안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는 1996년부터 20년 이상 이제 ODA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에 가서 어떤 이제 원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그걸 하는 이제 센터가 이제 AP 윙크 센터입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이제 아세안, 그 다음에 APEC, 그다음에 UN, 유네스코,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져가는 테마는 ICT 교육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저희가 이제 AWS 에듀케이트 프로그램과의 이제 철학이 이제 동일해서 이제 작년부터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ODA 프로그램은 여름 방학 동안 여러 나라의 여러 대학에 가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ICT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그러니까 보통 한 4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요. 그중에서 가장 잘한 상위 10%, 40명의 학생들을 한국에 초청 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워크숍이고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이제 AWS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AWS 코리아에 방문해서 이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탑 랭크드 된 대학인 유니버시티 오브 가자마다에 가서 80명을 상대로 ICT 교육을 했고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운데 그림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AWS 클라우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실습 같은 거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AWS를 고려했던 이유는 아세안 나라들은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IT 플랫폼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서버라든가 어떤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AWS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만 되면 어느 무한의 리소스를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고,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저희가 현지에서 지금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까지의 두 페이지는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이제 프로그램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5년 동안 4,400명한테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전 세계 여성 소상공인 중에 50%가 아세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국의 이제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10개국에 있는 여성 소상공인들에게 이비즈니스 플랫폼, AWS 마젠토를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할 거고요. 그걸 사용하기 위한 어떤 교육. 근데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는 영어로 교육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학교의 학생들을 에듀케이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지의 소상공인들은 자기네 나라의 대학생들에게 이제 직접 도움을 받는 현지 언어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개국에 가서 직접 트레이닝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숙명여대 사례 발표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커톤에서 과기부 장관상을 받은 학생이 직접 나와서 이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리를 지켜줘에서 기획을 맡았던 숙명여자대학교 홍수지입니다. 다들 지하철 이용하실 때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 많이 보셨죠?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산부 좌석 알림이 올리디를 기획했습니다. 여기서 D는 임산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임산부만을 위한 어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팀원은 이렇게 총 5명으로 저는 기획, 나머지 분들은 개발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는 실효성이 없는 임산부 좌석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플을 구상했는데요. 실제로 임산부 배지를 달고 다녀도 배려를 받지 못하고, 일례로는 노약 좌석에서 앉았다가 임산부가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배려를 받아 마땅한 임산부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임산부만을 앉게 하기 위해서 임산부 좌석에 인형을 놓는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10명의 임산부 중 총 9명이나 임산부 좌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치로 임산부 좌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 이유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디에는 2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임산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았을 경우 자리를 배려해달라는 음성 알림이 반복적으로 출력됩니다. 이는 비콘 센서로 인식을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임산부만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임산부 좌석을 공석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임산부가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 사용 가능한 좌석을 미리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는 매우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된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등록하기 전 임산부 수첩에 정보를 입력하여 미리 올리디에 인증을 받습니다. 탑승하기 전 좌석을 예약하고, 그렇다면 DB에서 자동적으로 상태가 변환됩니다. 그 후에 임산부가 가지고 있는 비콘 센서를 이용해서 임산부가 착석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임산부가 하차할 때도 동일합니다. 임산부가 하차하면 비콘 센서가 멀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하차 처리하고 좌석은 반환됩니다.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인증자가 착석했다는 것을 인지한 좌석에서는 그 자리를 비워달라는 안내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출력됩니다. 다음은 작품 시연입니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탑승할 지하철역을 검색하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좌석이 보이게 됩니다. 사용할 좌석을 클릭하면 비콘 센서로 이를 인지하고 확인되었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사용자는 좌석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하차한다면 이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반납 처리됩니다. 다음은 센서 시연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웹사이트가 연동되어 있어서 비콘이 거리 내에 존재하지 않다면 상태가 체킹에서 워닝으로 변환되며 경고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출력됩니다.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네, 이를 통해서 임산부 배려석을 공석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과 사용 및 반납 화면의 웹사이트 버전이고요. 그리고 관리자 모드에서는 회원 관리 기능과 좌석 관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과정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EC2와 S3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산부 배려석 좌석 알림이 올리디가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임산부 배려석은 공석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과 함께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좌석을 확보하고 이로써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먼인테크 해커톤 행사를 통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기술에 대한 이해부터 이를 응용하여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까지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젠더 차이를 극복하는 IT 상상력이라는 주제에 맞게 사람들 간의 차이를 좁히는 그런 기술에 저희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